여의도 클래스에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앞으로는 변동성 장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네, 드디어 스타트가 된 듯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시세를 주면서 뺐다가 이러는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던 코스피는 이내 V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흐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오늘장 마무리 되짚어 보면서 한 주를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31%의 상승으로 지난 주말 사이 미국 기술주의 급락 그리고 미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한 악재를 딛고도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힘이 없죠. 언제쯤이면 여기에 좀 매기가 집중될까요? 1.66% 밀리면서 장중 낙폭을 돌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전망은 여전하다. 다만 모든 증권사, 모든 주요 해외 IB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던 장밋빛 전망은 이제 아니고 일부 쪽은 조금은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일단 매크로 부담으로 인해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신한증권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톤을 보여주고 있죠. 변동성 역대급이고 주의해야 한다. 신한증권 주가 하락이 단발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좋은 얘기야.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 스킵할게요. 네,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는 것일까요? 자, 지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장중에 이러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쭉 밀려나면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삼성전자의 힘이 쫙 쏠리면서 또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듯 이러면서 강보합선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덜하긴 했으나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26만 원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노동권도 중요한데 그만큼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을 이제 텍스트로 남기면서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끝났다, 이제 팝 안 된다,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원이 오늘 삼성 총파업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삼성 측에서 내놓은 사측의 어떤 입장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된 사후 조정에서 중노위원장은 파업이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각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D-3 오늘도 지나갔으니 이제 이틀 남은 거죠. 총파업 예고일 말입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조 원짜리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 고작 85억 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실망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4%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14%까지 쭉 밀리면서 마무리입니다. 31만 7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비단에서 실적 안 나온 종목들 좀 속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성 엔지니어링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은 적자 전환입니다. 근데 주가 한번 보시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두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또 올라섭니다. 물론 실적이 나왔던 건 2주 전. 그래도 그때 낙폭도 크지는 않았던 기억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다소 컸긴 했는데 낙폭이 오늘은 만회하면서 상한가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X 이슈 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좀 단축될 것 같다라는 뉴스 오늘 전해드리셨을 텐데요. 6월 한 12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래 머스크 생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게 앞당겨진다? 관심 있게 볼까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 관련주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2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도 있기는 한데요. D-Day가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하자라는 조언이 많았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험 섹터 한번 볼까요?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챙겨봅니다.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14%, 9%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좀 챙겨보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현대차 쪽으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이 관심을 뒀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또 하락을 이어갑니다. 5% 넘는 하락이었고요. LG전자도 이제 로봇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말 떠올랐던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오늘 힘이 없었습니다. 9% 넘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종목들, 스페이스X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 점검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좀 힘이 없었다라는 것 점검을 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상 위원, 박태준 위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직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급락한 코스피. 그 이후 개인들이 쫙 사들이면서 또 올라서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뭔가 막 변수들이 튀어나오면서 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이재상 위원님,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고 오셨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이게 많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원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갈대가 많이 자라면 키가 커지면은 바람에 따라서 흔들림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만큼 네. 이제 지수도 이 시장이 많이 커진 만큼 흔들림도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천 시대에 흔들렸던 거와 지금 7, 8천 시대의 흔들림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이라는 게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응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비중 조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좀 소극적으로 그리고 비중을 줄여서 투자하게 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근데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 강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비중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이 불안할 때 뭐 환율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어야지만 또 새로운 시장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투톱의 흐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맞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삼성전자 29만 9,500원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더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파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빨리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민 관심사일 뿐더러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뭐 삼성전자 오늘 다시 안도의 어떤 반등이 나왔는데 또 내일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이번 주에 이런 총파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뭐 긴급 조정이든 합의든 어떻게든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위치하는 그런 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10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 제주반도체는 저희 이제 작년에 9월 달에 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00%가 상승한 상태인데 10만 원 고점. 네, 이게 10만 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선별적으로 실적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네, 이런 것들 잘 챙겨야 됩니다. 이제 뚜껑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면 또 영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태주 위원님은 어떤 시각 갖고 계실까요? 주변에 도사리는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환율도 오늘 네, 지금도 1,5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지금 전쟁 리스크도 아직 살아있는 이슈고요. 위원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실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큰 시각에서는 아직 변함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또 오늘까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틀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큰 어떠한 대세가 변화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3월 달에 발발이 된 이후로 지금 현재 유가도 지금 100달러에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또 1,500선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이 국채 금리 상승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리 또 유가 환율 우리가 이제 국내외 또 우리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수가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짝 8,000포인트를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별로 안 됐다라는 얘기죠.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한 지 한 열흘 정도 만에 다시 8,000선을 찍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으로 좀 봐야 되겠다. 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월 연준 의장한테 계속 압박을 좀 보여줬었죠. 연준 의장은 계속 중립적인 또 포지션을 좀 취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죠. 케빈 워시 우리가 트럼프의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 특히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당장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6월 달 다음 달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연말이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10월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포인트대 후반이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흐름들 우리가 아무튼 시장에 또 악재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서두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시장의 어떤 상승이 훼손되는 그런 조정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투톱 체제의 어떠한 주도권이 다소 단기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은 우리가 존재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삼성전자 사측에 좀 더 유리한 어떤 흐름이 나오자마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강하게 플러스권으로 이입이 되는 걸 봐서는 여전히 저가권 매수가 풍부하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관련된 이 반도체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줍줍이라는 그런 어떤 매수를 좀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내가 매수 포인트가 좋았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봐서 내가 매수 포인트가 좋아서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 정도는 좀 무시하시고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 지금 이 삼성전자 이 총 파업이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들은 많게는 삼성전자를 59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0만 원 목표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떠한 이런 불확실성 또 다양한 또 어떤 핵심 변수들이 시장의 조정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큰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 추경 매수, 무리한 어떤 매매만 자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망세를 가지고 충분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신규 매수죠. 신규 매수. 무리하게 매매는 안 하고 당분간 좀 관망을 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뭐 부담이 없고 매력적인 어떤 위치라고 본다면 이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들 뭐 반도체가 됐던 또 AI 섹터가 됐던 아니면 뭐 우주항공 쪽이 됐던 로봇이 됐던 우리가 매수해야 될 기회는 충분히 또 온다라는 관점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자. 차분히 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장이 나오고 오늘 장 초반에 또 한 번의 급락장이 나온 뒤 급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타이밍 놓친다 보다.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여유를 두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차분히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니 인사이트고요. 이재상 위원님이 첫 번째로 준비하셨을 텐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힌트 나갑니다. 주가요, 우주로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해 연말부터 했었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를 쫙 가면서 이제 드디어 D-Day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우주항공 쪽을 제가 이제 상반기 내내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반기가 다 왔어요, 벌써. 네, 다음 달이면 6월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6월 12일 날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데 6월 12일 날 상장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보유하신 우주항공 쪽 관련된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록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약 우리나라 돈 한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로 봐서는 오늘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뭐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들, 그 회사들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아주아이비 투자를 보시면 오늘도 이제 18%나 급등을 했는데 전날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대략적으로 한 2주 넘게 어떤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일단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로 아주아이비 투자 유사하게 이제 2주가량 이상을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좀 비중을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가장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큰 업체가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 실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피어가 낮에 거래에서는 굉장히 약했지만 지금 장 애프터마켓 이후에 한 20% 급등이 나오면서 스피어는 실제로 스페이스X에 특수학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계약 공시 이후에 움직임이 더디게 움직이다가 올 초부터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최대 어떤 수혜주다라고 봤을 때 전고점이 이제 57,300원이니까 대략 7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안테나 쪽을 만들고 있는데 인텔리안테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에 어떤 그 3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주항공 쪽 테마 관련주들이 4월 달과 3월 달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인텔리안테크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외에는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센서뷰를 보겠는데요. 센서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주파 케이블을 스페이스X에 납품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가장 수혜주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주 동안에 이렇게 박스권에 다 갇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자를 하면서 몇 주 동안 쉰 이후에 지금 다시 5월 달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됐을 때는 이전 고점 부근 5,000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센서뷰. 그 외의 종목들도 투자 포인트 잘 챙겨보면서 흐름 좀 잘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관심 가지셨을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쪽일까요? 클라시니 인사이트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합니다.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신 이슈 블랙 먼데이는 내가 막는다.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해도 이가 일어나면 그냥 지수 딱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하시나요? 일단 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뭐 시장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또 이틀간의 거래였는데요. 뭐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던 것처럼 일단은 노조보다는 이 사측에 작은 또 손을 좀 들어주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물론 이 사이드카를 막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블랙 먼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폭락은 이틀간의 폭락을 좀 막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있다. 뭐 대부분이 이제 목표가를 조금 이제 뭐 하향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공격적인 어떤 매수는 이제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악재보다는 호재에 훨씬 민감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투톱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군들 빠진다고 무조건 사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반도체가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코스닥에 있는 살아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어닝 쇼크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고 이 반도체 소부장도 등락폭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 중에서 물론 코스닥이 좀 열악한 그런 어떤 수급 시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양봉을 시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이 장비 업체, 소재 업체 또 부품 업체들은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 반도체 투톱 역시도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자, 코스닥에서 신고가 돌파 장비 업체 한 종목이랑 소재 업체 한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비 업체 중에서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신고가를 돌파한 지가 이미 뭐 한 달 정도 가깝게 되면서 지금 4월 15일 지난달 한 달 전이죠. 신고가를 좀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8,000원대도 지금 현재 18,000원대까지 돌파하는 그런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수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인 어떠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스템 거래량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8,000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18,000원은 비싸지만 25,000원에서 바라보는 18,000원은 조금 저렴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동진세미캠인데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오늘도 적은 거래량으로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주 중에서 동진세미캠 실적도 좋습니다.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클래스니 인사이트를 통해서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관심 종목 체크하러 갈게요. 네, 이재상 위원님의 관심 종목으로 첫 번째 대한광통신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한번 올려잡아서 지금 저희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은 31,500원을 찍은 뒤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위원님, 후속 전략 챙겨주세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3일 동안 받은 이후에
오늘 다시 양봉을 띄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루멘토 홀딩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도 이 광통신 케이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현지의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출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횡보 구간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재진입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챙겨봅니다. 빛과 전자 챙겨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를 한번 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기억나요. 막 상한가 부근을 그냥 여지없이 며칠 연속이고 막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종목 지금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광통신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대한광통신이 바닥을 잡으면 대한광통신이 움직여주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빛과전자라든지 비스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오늘 하락 이후에 양봉 도지를 형성했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광통신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한 5천 원 정도를 손저가 이탈 구간의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위쪽으로는 대략적으로 7천 원 정도의 그런 어떤 1차 목표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빛과 전자 점검을 합니다.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먼저 챙겨볼 거고요. 이때 매수 가격이 116만 5천 원. 의미 있는 구간이 지나서 이게 확신을 갖고 이거 들어가도 된다. 라면서 포트에 이제 담았던 기억입니다. 목표가 초과 달성됐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목표가를 계속 좀 상향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이제는 200만 원 이상도 바라봐야 된다. 5천 원 빠진 200만 원을 일단 기록을 좀 했었는데요. 더 높은 곳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제법 올랐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2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상승이 예상이 된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의 어떤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 안정을 좀 기다리면서 여유 있는 천천히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타이밍 되면 또 체크를 해볼 겁니다. 신규 진입자 분들에 대해서는요. 대주전자재료도 점검하겠습니다. 누적 상승률은 41%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자, 목표가를 15만 원 잡아드렸다가 16만 원까지 높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8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목표가를 19만 원까지 상향시키도록 하겠고 여전히 신규 매수도 괜찮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려보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 두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새로운 종목 받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관심 종목 세 거 어떤 거 주십니까? 네, 알맥을 가져나왔는데 알맥은 이름 그대로 이제 알미늄 관련주입니다. 알미늄 압출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는 이제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와 협력사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알미늄 관련된 부품들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잘 상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한번 흔들림이 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맥입니다. 예상 상승률 49.5% 내다보고요. 목표가 1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점검합니다. 위원님은요? 네, LG그룹주 중에서 LG CNS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표적인 종목, 작년도에 정책 수혜주로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시도를 좀 했다가 밀리고 오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매력적인 어떠한 위치로
한번 이제 LG그룹주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었는데 LG 이노텍, LG 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CNS의 신고가 행진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한번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는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CNS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상 상승률 35.3% 계산되어지네요. 잠시 뒤에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 이재상 위원님 출동입니다. 위원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오늘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상한가를 갔고 또 HVM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생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테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항공 쪽의 테마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은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우주항공 쪽 테마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그 중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무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후반부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시장의 맥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위원님, 이를 어째요? 시장을 바라보는데 그냥 한숨 났다, 웃었다 뭐 이러고 난립니다. 네. 중심 좀 잡아주신다면 오늘 어떤 공부 들어가나요? 참 요즘 저 멀미나는 장이죠.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좋은 수익을 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선정한 레벨업 주제는 8,000포인트 시대에 즈음하여 예,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정보의 실생활 황금 100점 주식 일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실전 매매. 그리고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무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8,000포인트 시대에 소외됐는데 과연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죠? 참 고민이 생기죠. 네. 아까도 좀 전에 보니까 오늘 또 우주항공 테마가 막 또 이렇게 이슈가 돼요. 네.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다 상한가 찍고 난 다음에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그 소외가 뭐냐면 그걸 제가 우리가 금요일날 접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이 지금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제가 우주항공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슈팅이 나왔잖아요. 10일에 상장한다 해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늘 이미 뉴스에 나왔을 때는 시세가 많이 형성돼서 실질적으로 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포인트 시대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어떤 매매를 통해서 내 계좌의 수익을 낼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타이틀 괜찮아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이게 실전 매매는 너무 고리타분해서 네, 실생활 그렇게 한번 타이틀을 네.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오늘따라 우리 소연이 캐님 참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 늘 그러신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야, 열심히 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바로 황미끼고, 이따 말씀드린 찐 상한가란 어떤 거냐면 정말 저점 잡아서 내 계좌에 수익이 되는 게 찐 상한가거든요. 이것은 여러 차례 공부했으니까. 예,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에 잡는데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 8,000포인트 시대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항상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준다. 아까 그때 그랬을 걸, 근데 황미끼는 그걸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요. 제가 무료 체험을 한 게 이제 일자별로 하나하나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눈앞에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게 어떤 거였죠?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양양음 패턴이었을 겁니다. 맞죠? 그럼 해성DS는 리드 프레임 반도체에서 탑픽이고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5월 6일 날, 예, 이때 공략 포인트예요. 이것도 우리 제작진에서 지었네요. 사실 무료 체험했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그래서 이 양양 패턴에서 이렇게 오르면서 한 20%나 상승이 일어나더라. 요즘 장이 뭐 20%가 수익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오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찐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이 솔루션은 처음에 잡았던 포착 매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때는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이평선 밀집에 양양 패턴에서 그때부터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죠.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한번 움푹 패이는 조정이 나와요. 조정을 때 매수해야 되고,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평선 밀집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내 계좌에 찐 수익을 내시려면 첫 키스의 추억을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평선 딱 뚫고 하는 첫 키스의 추억이었어요. 이게 양양 패턴에서 제가 무료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마이너스권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권에서 당일 상한가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오이솔루션이 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제가 7,000포인트, 그때 7,000포인트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늘 오르는 거 따라잡는 것보다도 진짜 찐 수익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무료 체험을 해드렸던 종목이라는 점도 한번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현대차, 이게 뭐냐면은 다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게 역전전망치의 도지예요. 이게 지금 본장에서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갭 상승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게 포착이 되면 프리마켓부터 공략을 합니다.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는 이런 한번 이날 차트를 보세요. 이 갭 상승 출발하지 않고 충분히 매수가를 주면서 35%나 상승이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포인트 지금 즈음해서 이게 소외되지 않는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맥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생활 주식 매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피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HVM 다 아시죠? 예, 바로 스페이스 X의 특수금속 그런 것들 하는 거고, 바로 스피어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건 언제부터냐면 보시게 되면 이게 양양 패턴 나오고 또 양음 패턴이 나오고, 이때 이것도 똑같이 공략. 예. 이건 뭐 제가 뭐 구도를 괜찮을 거예요. 왜? 무료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냥 이때 장이 좋았냐 안 좋았거든요. 13%나 오르더라. 근데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좋다는 뉴스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오늘 또 스피어 오르고 HBM 오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IB 오르니까 오늘의 특징주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선점하는 분들이 결국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점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뭐
매크로한 관점에서 5만 원 깨질 때 아마 유일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문매를 맞았죠. 그래, 오래된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큰 맥점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찐수익이 낼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양양 패턴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졌을 때 49,900을 때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역배열이었어요. 그리고 시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그렇게 할 때 진짜 그때도 말씀드린 고독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 475%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냐면 또 이때는 어떤 것이 회자됐냐면 자, 일 안 하고 좀 지났으니까 또 혹시 지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반도체 사면 안 된다. 왜?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금 맥점은 그 유명한 넘버 5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머니왕이라고 있어요. 늘 공부하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레벨업처럼 이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이것도 가파르게 61%가 올랐어요. 이게 세컨 타임 49,900원, 5만 원 깼을 때가 그때 베스트. 이때 매수하신 분이 굿. 여기서도 소스한 게 황맥기 넘버 5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요. 이게 뭐예요? 양양 패턴이에요. 우리 실전 이어서 매매를 했어요. 또 오늘 또 양양 패턴 나와요. 오늘 제가 무방을 했었는데 무방, 장중 무방. 오늘 같은 장에서 멋지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가만 보시면 다 마이너스로 주고 상승으로 잡아쳤자. 이게 오늘 아마 함께 하시는 실생활 주식 매매 함께 하시는 분들 아마 기분 너무 좋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 저는 거의가 음성 공략이다.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삼성전자 거의 비슷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양 패턴이에요. 쌍바닥을 보셔야 돼요. 쌍바닥이요. 근데 이때는 하이닉스 매수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기법도 배우시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막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올랐을 때 사지 마시고 양양 나오고 이게 충분히 매수가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타를 하더라도 이게 한 10% 정도 오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삼성전자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안 했어요. 왜? 왜 안 했냐? 이게 바로 충족할 만한 패턴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은 이런 것도 관심을 둬도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8,000포인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서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두 꼭지에서 우리가 기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만 잘 아시겠지만 통신 장비, 물론 반도체 장비도 약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기업 변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요? 2차 전지 ESS로요. 예, 그래서 지금 대주주도 그러니까 CEO도 자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지금 ESS 공장 증설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1,800억 거대 자금이 제3자 유상 배정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한번 내가 자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ESS,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800억을 배팅했을 때 이게 단타보고 들어갔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자본과 돈 많은 사람들의 행보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포착되기 양양 패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고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공방 코너에서 또 이것도 똑같이 오늘 제가 무방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VIG에서 12%나 올랐다. 지금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실생활 주식 매매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는 점도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주식 좀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반도체 장비인데 과거에 장문수 씨가 했던 그런 회사예요. 참 이게 흥망성쇠를 거듭한 그런 회사인데 가만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이편수 미쳐서 양양 패턴이죠. 여기서 양양 패턴에서 이날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누르고 상한가 또 누르고 또 상한가 뽑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찐 상한가였다. 올라온 다음에 뭐 상한가 오늘 뭐 주성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봤자 크게 내 계좌에 도움이 안 된다.
항상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내 계좌를 살찌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목을 노리십시오. 예, 그때는 소외되는 것 같지만 고독한 사냥꾼이 되면 계좌는 좋아지죠. 오늘 또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아침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에너지를 보시는데 오늘은 스페셜리 태양광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결국 트럼프가 이란 친 것도 베네수엘라 접수한 것도 다 원유 패권 전제로 저렇게 봤거든요. 이 내용도 이미 제가 3월 1일 날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밤에 3월 1일 날 그 휴일 아니었나요? 스페셜로 여러분께 무방해서 이 전쟁이 갖는 함의가 무엇이냐, 어떤 걸 누려야 될 것이냐 다 설명드렸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OCI 홀딩스 결국 태양광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가보세요. 양음. 이 장대 음봉 싫어하죠. 이것도 오늘 10%나 올랐어요. 자, 급등한 차트는 아니지만 내 계좌의 실수익으로 찍히는 20%는 소연이님 네. 하루에 10%는 짧은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테마주 잡주인가요?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두산 로버트도 마찬가지 다 맥점을 했거든요. 20%를 화려하지 않다고 급등 차트가 아니라고 내 계좌를 지키는 그 실수가 중요할 텐데 그러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를 보시고 또 이제 오늘 또 회자가 됐던 아주 아이비예요.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2% 밀집에서 양양 패턴 많이 공부하셨죠? 이 2% 밀집을 노리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었어요. 상한선에 눌림에서 이것도 제가 5월 8일 무료 체험에서 했는데 이것도 20% 정도 단기간에 올랐더라. 항상 이런 매매가 내가 그 당시에 살 때는 소외되고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내 계좌에 이거 실수한 주식 매매에서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인기 영합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께 정말 제 30년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이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맥점 매매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따가 제가 잠시에 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소개 시간이 거니까 정말 찐 상한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께 오늘 또 무방에서 세 종목 장이 변동성이 큰 양에서도 진짜 우려한 종목으로 다 찐 상승 흐름을 맛보여드렸고 또 이런 종목도 내일 벌써 포착이 왔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생활 주식 매매. 네, 착 붙는데요. 저희 관심 종목 리스트 추적할 텐데 RFHIC 그리고 WCP 묶어서 볼 겁니다. 둘 모두 3번씩 목표가 상향 조정됐어요.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예, RFHIC는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매수권에 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캔들 하나가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났는데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두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운 시킬게요. 12만 원으로 하시고 두 번째 WCP도 오늘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났거든요. 이것도 다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을 주더라. 오늘 또한 8% 정도 올랐는데요. 꾸준한 관심을 보시면서 이 종목은 나눠서 갑시다. 예, 3차 2만 원, 4차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좋아요. 새로운 관심 종목 궁금하고요. 무료 방송 얘기도 드릴게요. 예, 오늘 리센스 메디칼 지난번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밀 냉각 치료에서 국내 탑픽이고요. 이 피부에는 타겟 쿨, 그다음에 안과에서는 오큐쿨이 앞으로 아마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서 디노브라에서 혁신의약품도 지정받았거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희 강의 잘 보셨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혼자 매매하실 때 과연 그 맥점에서 매수가 되셨겠나요? 이게 저의 인생을 역전시킨 말 그대로 황금 맥점 매매 일치였습니다. 이제 뭐 8,000포인트 시대가 되는데 소외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셨죠? 무방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매일같이 실전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생활 주식 매매를 통해서 계좌에 수익내는 거 함께 하실 분들은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나오는 방송 입장 버튼 누르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셨고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